시는 노래가 되고 산자들의 다짐이 됩니다. 시를 읽는 내내 자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이었고. 시는 과거에서 우리에게로 45년 전 그날로부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생생한 메시지, 가장 절절한 편지일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드는 변영주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린 건 공포의 피난처에서 한 소녀가 써내려간 안내 일기였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참혹함을 파블로 피카소는 게르니카라는 대작에 담아냈죠. 그렇다면 45년 전 이곳 광주에서 벌어졌던 군용 헬기가 실제로 민간인들을 향해 총알을 난사하던 그 엄청난 비극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려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죄 없는 이들이 쓴다는 것, 바로 시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한강 작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는 과거에서 우리에게로 45년 전 그날로부터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생생한 메시지, 가장 절절한 편지일 테니까요. 박정희 정권의 긴 독재가 막을 내리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구체화됐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학생과 교수들,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차지하려던 전두환 신군부는 하나의 타겟을 정합니다. 군부가 일시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군이 권력을 장악할 핑계. 그 타겟이 된 도시는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마치 한 편의 시 같은 이 글은 5.18 당시 광주의 한 지역신문 기자들이 집단 사표를 쓰면서 금남로 전역에 뿌린 글이라고 합니다.
눈앞에서는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에게 절규를 한 셈입니다. 열흘의 폐강 끝에 다시 신문을 발행하게 되자 당시 전남매일신문 편집부 국장이었던 소설가 문순태 선생은 전남고 교사였던 김준태 시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신문에 실릴 시 한 편을 부탁하겠소 라고 말이죠. 바로 이 시가 김준태 시인이 단 1시간 만에 써내려갔다는 109행짜리 시입니다.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하지만 6월 2일자 전남매일신문의 일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북북 삭제가 됐고 109행의 시 가운데 33행만이 실렸습니다. 제목도 아, 광주여, 우리들의 십자가여가 아니라 아, 광주여로 바뀌었죠. 시가 난도질 당하는 시대, 신문기사에 빨간 줄이 쭉쭉 그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시인들은 또 어떤 시들을 썼을까요? 과거에서 온 두 번째 편지, 이번 시는 김남주 시인의 학살입니다. 학살, 김남주. 5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고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 올려 얼굴을 가려버렸다.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렇게는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리. 이 시는 김남주 시인이 광주교도소 투옥 중에 쓴 시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에 갇힌 시인이 광주의 비극을 듣고 쓴 시인데요. 그런데 마치 현장을 보고 쓴 것처럼 생생합니다. 지인들이 남긴 말에 의하면 광주교도소가 광주에 진입하는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김남주 시인이 직접 광주로 진입하는 장갑차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큰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했겠죠. 그는 훗날 옥중에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그날의 장갑차 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순례, 강형철. 여보, 당신은 천사였소. 천국에서 만납시다. 묘비 뒤에 모골대를 넘기는 핏기. 젊은 신랑의 소리가 우리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고 우린 모여 절을 올렸다. 무덤들이 눈을 들어 행길로 달려왔고
소주를 부었다 한아름. 시를 읽는 내내 몸서리치는 공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공간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바로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출퇴근을 하던 영화관 앞 맛집 앞이었다는 사실. 아이들이 뛰노는 도심의 골목길에서,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바로 그 사실. 100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이영진.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가슴엔 까맣게 타버린 눈물. 그 고독한 돌멩이만 남고 양변기 위에서, 버스 안에서, 교문 앞에서, 국밥집에서, 지하도에서 한 세기에 까맣게 타버린 비탈이나 방송국, 세무서 앞에 서서 모두들 나무처럼 선 채 죽어 있었다. 100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 버리고 난 뒤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배우 김의성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시집 살아남은 자의 슬픔입니다. 이 시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이 시는 1942년 1차 대전의 와중에 친구들은 징집이 되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쓴 시죠. 브레이트의 시처럼 살아있다는 사실이 슬픔이란 걸 깊고 강렬하게 전해준 시들이 있습니다. 5.18을 겪고 난 후 이 땅에 시인들이 써내려간 시입니다. 묵념 5분 27초 황지우. 시를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를 다 읽었습니다. 바로 이 시가 제목만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의 제목이 묵념 5분 27초인지 알아볼까요? 1980년 5월 27일 새벽, 광주는 아무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광주의 대학생, 시민들. 이름하여 시민군이라 불리던 이들이 계엄군의 탱크와 병력에 밀려 최후를 맞았던 날. 시인 황지우는 이 아픈 날을 이렇게 언어가 생략된 시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5분 27초의 묵념으로도 모자란 깊디 깊은 자책과 그리움이 제목만 덩그러니 쓰여진 이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입속의 검은 잎, 기영도. 그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 넘쳤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서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인천 출신 기영도 시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녔습니다. 29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한 그가 남긴 이 시는 첫 시집이자 유고 시집이 된 입속의 검은 잎의 표제작입니다. 기영도 시인처럼 광주에 살지 않았어도 그 시대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광주를 아파했습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 입안의 혀는 검게 변한 잎처럼 타들어가는 속병을 알았던 것이죠. 목련이 진들, 박용주. 목련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자. 피었다 지는 것이 목련뿐이랴. 기쁨으로 피어나 눈물로 지는 것이 어디 목련뿐이랴. 우리네 5월에는 목련보다 더 희고 정갈한 순백의 영혼들이 꽃잎처럼 떨어졌던 것을. 목련이 등장하는 신화 노래는 왜 이리 슬플까요? 양희은의 하얀 목련도 생각이 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를 중학생 소년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1988년 전남대학교가 주최한 5월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감성 가득한 16살 중학생 시인에게 이토록 슬픈 시를 쓰게 한 시대가 참 슬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명용사의 무덤 곁에서. 이시영. 너를 여기 두고 화해의 시대를 외쳤구나 우리는. 총창으로 그어진 팔을 높이 들어 술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상처를 잊었구나. 민주주의가 온다는 광장에서 한바탕 춤을 춘 뒤 우리는 우리의 목발을 잊었구나. 너를 잊기 위해 고개 저어 마침내 무덤 속 페인트 칠한 채 누운 너를 잊기 위해. 그러나 햇빛 아래 내 온몸의 페인트를 벗겨내지 못한 봄은 더 이상 우리의 봄이 아니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외면한 채 화해의 시대를 말할 수도 따뜻한 봄을 말할 수도 없노라고 이시영 시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의 5월 곽재구. 분홍 리본이 달린 초록빛 우산 하나 펼쳐주고 싶었다. 돌산 응어리에 거칠게 솟아난 풀들을 향하여 미치게 눈물 나는 시 한 구절 외쳐주고 싶었다. 불타서 뼈로 남은 것들과 쓰러져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헐벗은 땅, 눈 녹은 가슴에 키 작은 풀꽃 몇 송이 꽂아주고 싶었다. 미치게 눈물 나는 시 한 구절을 외쳐주고 싶었다는 곽재구 시인의 절규. 키 작은 풀꽃송이라도 꽂아주고 싶었다는 시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엣비나리 백기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보시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시는 노래가 되고 산자들의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들과 마주칠 때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된 과거는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시인들이 그리워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가 된 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진웅입니다. 오늘은 5월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 김남주 작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김남주.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5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바람은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을
바람에 일어선 폴리프로. 폴리프는 학살에 저항하는 피해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피해 학살과 우리의 저항, 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적어도 광주 1980년 5월의 거리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그런 거죠. 글이 쉬 넘어가는 그 한 해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재탄생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재탄생을 위한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응당의 희생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이었고, 무엇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필사의 각오였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응당히 되짚어야 될 그 1980년대 그때의 5월을 기억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단호했어요. 아주 단호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의식이 고스란히 잘 힘있게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우리가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는 시가 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배우 김규리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볼 시는 김경윤 시인의 5월은 아직도 상중입니다. 그때 5월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5월은) 아직도 상중. 김경윤. 꽃이 피어도 슬프고 꽃이 져도 슬프다. 너 없는 이 세상에서 말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헛꽃. 5월이 오면 어머니 마음에는 소복처럼 흰 찔레꽃이 핀다. 꽃이 피어도 슬프고 꽃이 져도 슬픈 5월. 너 묻힌 망월 언덕에 붉은 꽃잎으로 피어나는 이름. 5월은 아직도 상중이라는 그 제목에서부터 그 아픔이,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시라서 시를 읽는 내내 자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프고 깊고 아프지만 그래서 그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 한 편이었습니다. 숨 막히듯이 목 타듯이 해서 끄집어낸 그대는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아, 이번도 나는 거기 없구나 그 생각이야. 그 진달래가 막 피듯이 투쟁이 벌어졌는데 나는 없다. 나는 언제나 바다 이쪽에서 쳐다보기만 한다. 광주는 언제나 빛나는 빛의 고향, 빛의 토지입니다. 광주의 아들, 딸들, 광주를 사랑하는, 광주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 가슴 펴기 그래서 나설 겁니다. 예. 혹이나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누가 중에 학생들 누가 남아야 된다. 예.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을 맡고서 노동자가 바리케이드 가서 먼저 죽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숨막히듯이 말이야. 소시대今何しよう空挺部隊の兵士にも取り残された時間の韓国の日暮れは悲しいのである。一面の名畑に風が渡ってまだ日の入らない無든山麓の傾いた家では老婆がまさにネギをもぎに腰を持ち上げたところである。애니온 샤만노 마다라나 교타이니 바쁘라나 미키와 나가고 오히테 오래 마가리 한국 나라 도코모 오나이고 5月の1日がコンクリートベイロ中途でクレナズム今は子供ない時の광주である。焦る時の中覚えてもないほど季節を食らってはじけた夏の私がないのだ。決まってそこにいつもいないのだ。광주はつづと燃えて血の雄たけびである。まぶたの裏ですら血を受ける時は白いのである。36年を重ね合わせてもまだまだやり過ごされる己の時があるのである。遠く私のすれ違った町でだけ時はしんしんと火をかき立てて降っているのである。 기억이 너무나 따가운 말이야. 말이라는 게 그게 기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꼭 남겨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써서 3년 걸렸어요.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세상이 잊은다 해도 내로부터는 잊히지 않겠다. 우리 사랑 광주여 나의 절 우리 광주 나의 광주여 방방곡곡이 광주인 광주여 그대처럼 언제나 광주인 광주여 더욱 도리없이 입 열어 말하는 죽어 울어온 사랑들은 꿈나무로 나 중장으로 어느 거리에서나 정다운 친구들로 늘 반가이 만나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쉽게 부서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아, 바다지 두껍고 울같이 맑고 영원한 청춘이
도시 광주요, 우리 사랑 광주요. Because I understand the poem, and it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which you can say I haven't dealt with. I've never gotten over Gwangju and what occurred. And so the more I think about it, the more painful it gets every day. 우리 사랑 광주요. I mean, that's in some ways the way I feel, right? They had a great effect upon me during 5/18 when I was here, and that has lasted throughout my life. So to me, they're my family. And back then, I knew I could count on them, they could count on me, and I still feel the same way. I don't know how you can explain it any better, is that we were one large family at that point in time. I mean, Gwangju has been a driving force for me my entire life. It's made me who I am. It's helped me accomplish the things that I've accomplished in my life. 눈물의 주먹밥, 저승사자들도 눈물 흘린 주먹밥, 형제 자매 뜨겁게 오열하던 주먹밥, 광주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삼키면 불기둥 일어서는 주먹밥, 나누면 영산강 굽이치는 주먹밥, 자유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학동시장 바닥에서 양동 복개 상가에서 어머니의 피눈물로 버무린 주먹밥. 그때 그 80년도 5월 18, 5.18에 대해서 그 처참함과 참담함이 좀 느껴지는, 참 많이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조금 이번 그 사태나 봤을 때 민주주의라는 게 뭐고 좀 자유가 무엇인지 좀 많이 느꼈으면 합니다. 다시 5월은 와야 한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밤중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다시 우리들의 5월은 와야 한다. 너와 나의 믿음은 깨어지고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이 마를 때 진정 우리들의 5월은 다시 와야 한다. 그 시의 일부 중에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 때마다 다시 5월은 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5월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동의 어떤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불꽃을 다시 화합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그런 시어를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시어였습니다. 매년 그 5월은 다시 오고 사실은 45주년, 뭐 40주년 굉장히 특별한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그 특별한 숫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매년 돌아오는 그 5월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본 너의 얼굴은 김진경. 그때에는 누구의 얼굴에나 네가 있었다. 누구의 눈동자에나 너의 푸르른 하늘이 서로 손목을 잡으면 하나가 되어 펄럭였다. 누구나 너를 사랑했다. 아무도 너의 이름을 변변히 부르진 못했지만 봄에 벌거벗은 나뭇가지 끝, 대담하게 피어나는 목련꽃에서 벌판으로 달려가는 바람 속에서 거리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너를 보았다. 한 번 본 너의 얼굴은 우리 가슴 속의 하늘, 몇십 년을 기다리고 꿈꾸고 싸우게 한다. 5.18 그 11일 동안에 정말 딱 한순간, 딱 10일 만에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첫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겪었던 10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뭔가 열렬하게 누군가를 사랑했던 10일, 그 10일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시를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사랑의 순간처럼 아마 광주의 10일도 그러한 첫사랑의 순간들을 지금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웠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도대체 그 첫사랑이 뭔지 한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제가 신던 13문짜리 그 검정색 흰 줄무늬 운동화도 버리지 마세요. 저의 발도 더 자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니 20년, 50년이 지나도 그 검정색 흰 줄무늬 운동화는 제 것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제 책상 위 탁상식의 초침도 돌려놓지 마세요. 그날 그 정지된 시간에 그대로 놓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돌아가는 날 저의 탁상시계의 바늘도 잃었던 시간을 찾아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들과 금남로의 그 플라타너스는 너무 많이 자라 있겠지요? 그러나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전 소년으로 더 오래오래 어머니 곁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가족을 버리면서도 꼭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그때 광주 시민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독재 시대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손들에게 편안한 삶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